금융권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제 거실에서 부모님한테 한번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이제 눈으로 수치화돼서 보여드렸죠.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총 한 3억 정도의 투자비로 이 정도 면적의 하우스를 올렸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뭐 용접부터 전기 하나도 할 줄 몰라서 유튜브를 좀 많이 참고했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딸기의 우진우라고 합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창녕의 귀농에서 귀농 3년차 우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수경 재배로 딸기를 재배를 하고 있고, 토지 면적은 한 2,000평에 재배는 지금 단독형 하우스를 7동 정도 해서 평수로는 한 1,600평 정도 됩니다. 품종은 이제 서량이라고 자주 접할 수 있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원에서 이제 회사를 다녔는데 금융권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하루하루 좀 발전 없이 제 시간을 좀 돈과 바꾸는 그런 무료함과 지루함을 좀 많이 느껴서 진짜 순전히 좀 저를 위해서 좀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제 거실에서 부모님한테 한번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제가 1년 차부터 뭐 5년 차까지 어느 정도 매출을 달성하고 직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돈들 다 계산을 해서 이제 눈으로 수치화돼서 보여드렸죠.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딸기에 대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고, 딸기라는 작물이 수확 시작부터 끝까지 매달 매출 평균을 내보면 거의 일정해요. 딸기는 팔 데가 없어서 버렸다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저만 생산을 잘하면 못 팔 문제는 없겠구나. 깔끔한 작물이라서 수경 재배고 해서 선택을 해서 지금 만족스럽게 잘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이제 전국에 다 있는 귀농 창업 작업을 활용했고, 하우스 시설은 이제 청년 창업농에 선정돼서 후계농 작업으로 반을 해서 하우스를 이렇게 지어서 지금 총 한 3억 정도의 투자비로 이 정도 면적의 하우스를 올렸습니다. 제가 26년도 5월부터 이제 상한을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10원도 남기지 말고 투자를 해서 이 면적을 늘려놨자 다 늘려놓은 상황에 크게 매출을 일으켜서 그때부터 안정적으로 상한을 해 나가자라는 그런 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인생을 다 걸고 왔기 때문에 여기가 끝이 아니라 더 넓히고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절실하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올려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대표님 결혼하셨어요? 아직 결혼은 안 했습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이제 34살입니다. 텐트가 있나요? 네, 제가 1년차 때는 이제 도시에서 출퇴근을 하다가 네. 이제 면적도 늘어나고 밤에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이제 딸기들과 새벽에도 좀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에 하루 종일 딸기만 보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눈 뜨면 출근이고 눈 감으면 퇴근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네네. 뭐 그냥 일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리해놨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평생을 한 번도 정리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딸기의 90%는 저는 육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2년 동안 묘를 사와서 심었는데,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자가 육묘를 해서 제가 키운 묘를 지금 이제 정식한 지 이제 한 3주가 됐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초세라든지 성장 속도가 좋고 뿌리 활착도 훨씬 좋아서 무조건 묘를 키워서 한번 심어봐라. 그래서 육묘라도 해야 여름에 이 딸기 키우는 거에 대한 감을 잃지 않고 1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딸기를 계속 키워야 얘들에 대한 좀 농법이라든지 지식들이 좀 더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작년이랑 재작년을 비교하면 얘들이 이제 심은 지 이제 3주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2년 동안에 이 정도 초세를 잡으려면 한 달 이상이 걸렸어요. 한 달 반. 크라운문이라는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두껍고, 이 크라운에 따라서 생산량이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키운 크라운에서 이 정도 굵기가 돼서 생산량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조금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제가 5동을 해서 1억을 좀 넘긴 그런 매출을 받았었고, 올해는 이제 7동이라서 이제 2억을 좀 넘기는 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5-60% 정도는 이제 순이익으로 남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뭐 상위로 들어가는데, 저도 그 정도만 하면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얘들 괴롭히지 않을 것 같아요. 탄저, 뭐 위양병, 역병, 시드름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서 방제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육묘상에서부터 이미 방제를 꾸준히 해왔고, 그런 기미가 보이는 애들은 사전에 다 제거를 해놓고 심었기 때문에 발생률이 거의 1%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키운 딸기가 상에서 도착하는 게 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택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난방시설은 여기 바닥에 보시면 여기 온수 난방이라고 스댄 주름관이 있는데, 이 농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차이가 훨씬 크죠. 일단 열풍기를 통해서 바람을 불면 앞, 중간, 끝이 온도가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제 95도의 물이 순환을 하면서 대기에 있는 습이랑 온도를 데펴서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라서 덜 건조하게 하는 것 같고, 딸기 익는 속도도 다르고 전체적으로 균일한 온도가 잡힙니다. 가정용 보일러를 기름, 등유를 떼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뭐 환기팬, 배기팬, 그리고 보온덮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인데 정말 힘들었어요. 뭐 용접부터 전기 하나도 할 줄 몰라서 유튜브를 좀 많이 참고했어요. 사람을 부르면 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 맨땅에 헤딩하듯이 지금은 웬만한 건 좀 다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이 앞에 보시는 이 기계는 양액기, 옆에 보시는 거는 정수시설 장치인데 이 지역이 물이 좀 안 좋아요. 이 물 때문에 정말 많이 스트레스 받고 좀 고민도 많이 했어요. 딸기라는 작물이 진짜 뿌리도 좀 약하고 깨끗한 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정수시설을 설치를 해서 딸기들이 좀 잘 크는 이유 중에 저는 이 정수기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이 EC랑 pH도 좀 높고 중탄산도 좀 높고 철분도 많고 이제 망간도 많고 그냥 물이 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정수기를 거쳐서 딸기한테 들어가는 물을 보면 정말 계곡물보다 더 맑은 물, 깨끗한 물이 들어가고 있죠.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단동 하우스 안에 온도, 습도 저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정보를. 이 숫자가 이제 상승하고 하락하는 거를 보면서 환경 관리를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팜이 처음부터 있었다면 제가 얘네들과 그만큼 더 많이 접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피부로도 느끼고 직접 들어와서 많이 보고 할 수 있었던 게 스마트팜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향후에 한 5년차 정도 이후에서는 설치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딸기 관부 뒤에 자라는 이런 애가들을 성장하기 전에 제거를 해줘야 양분이 좀 덜 뺏겨서 이런 순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게 시간이 한 4만 개가 심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당 한 개만 손을 가도 엄청난 시간이 들어서 딸기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조금 아픈 애들이 있거나 약하면 넌 왜 이렇게 좀 애들 못 따라오니, 뭐가 문제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잘 자란 애들 보면 너무 고맙고 기특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쓰다듬어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얘들이 나중에 딸기를 다 따고 수확을 하고 이제 제거할 때도 좀 시원섭섭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뭐 상주시키지는 않고 제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일당을 주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환경관리라든지 운영에 좀 집중을 해서 최대한 육체적 노동을 많이 안 하려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 달 30일 기준으로 거의 한 26일은 출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2명은 고정으로 이제 출근을 시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청년 귀농인들이 이제 딸기로 이제 귀농을 계획을 하면 이제 토지 매입부터 그다음에 관정 개발 시작해서 하우스 설계하고 딸기 심고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수확해서 어떻게 판매하는 것까지 본인이 수없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줄줄줄 다 나와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이 3억에 대한 빚이 좀 두렵거나 잘 클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는 그냥 미친 듯이 계속 적고 계획을 적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냥 눈만 감아도 그거 1월부터 12월이 눈앞으로 싹 다 지나가요. 제가 여기서 이제 잠도 자고 이제 컴퓨터도 활용하는 그런 사무실이고, 매일 느꼈던 것들을 하루하루 적으면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내년 뭐 10월 12일 날 내가 뭘 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좀 활용을 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동료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좀 외로움도 많이 타지 않고 혼자 뭔가를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도 정말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혼잣말이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제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일하기 싫은 날 일 안 하고, 그리고 아프면 병원 갈 수 있고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리고 매출도 회사 다니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나고. 근데 이거는 농사를 잘 지었을 때 일입니다. 못 지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결과가 오고, 목표는 저처럼 귀농하는 분들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그런 교육 기관을 운영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